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와 재료주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와우넷의 베스트 파트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향후에 12월 달에 봐야 될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둘 다 저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저점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주식이고요. 이 주식은 한 종목은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성향이 좀 장기 성향이 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식에서 장기 투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단기적인 성향이 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 주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목은 역사상 가장 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은 최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네,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락한 게 그 회사의 어떠한 이제 사업성의 문제라든가 재무제표의 문제 아니면 기업 존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식입니다. 2023년 이 종목을 주목하라. 네, 더존 비존입니다. 더존 비존은 이제 코드 번호는 012510이고요. 네, 간신 가격은 36,000원입니다. 네, 목표는 48,000원 정도 되고요. 손절 라인은 한 27,000원이에요. 자, 보유 기간은요, 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보유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존 비존을 왜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더존 비존이 어떤 회사인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존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전자금융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솔루션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더존 비존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더존 비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최근에 SK 쉘더스와 업무 협약을 했죠. 이건 이제 상승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승 요인이 SK 쉘더와 업무 협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무를 협약. 네, 이거 이제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보통 이제 자사주를 취득할 적에는 주가가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취득한다. 그럼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뭐 주가 안정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죠? 주가가 많이 빠져야 자사주를 사야, 저점에서 사야 주가가 안정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주가가 저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방어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자사주 취득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요. 자사주 취득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면 한 60%는 주가가 상승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사업까지 확장한다. 이런 네 가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존 비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실적도 봐야죠. 실적. 네. 자, 2022년 2분기 이후에 이 실적이 그 뭐
적자 나고 그러지는 않는 기업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그랬죠. 실적도 이렇게 피크 아웃 될 때 고점을 찍고 밀리게 되면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죠? 저점 찍고 올라가게 되면 실적도 그럼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더존비전은 이제 2022년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더 이상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존비전 보면요. 이제 2019년에는 매출이 2,627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66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매출액은 3,000억, 영업이익은 767억이죠. 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21년에 매출액은 증가됐어요. 네, 매출액은 약 한 80억 정도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축소됐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익률이 감소됐죠. 네, 감소되고 있고요. 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2021년 대비해서 실적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2022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요. 2,280억 정도 되고요. 자, 영업이익은 379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3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되게 희한한 게요. 지금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꺾이고 있어요. 실적이 올라오고 꺾이고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날이잖아요. 그죠? 2021년까지는 매출액 추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 꺾이면서 주가 빠집니다. 근데 이 주가가 13만 6천 원에서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 됩니다. 네. 얼마 빠졌죠? 10만 원이 빠졌죠. 1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적자 전환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이 크게 감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31% 감소됐는데 주가의 가치는 거의 4배 이상 하락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신 것처럼 이 주식은 역사상 저점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2분기 이후에 이제 이익, 적자는 전환되지 않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안 좋긴 하지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자, 2021년부터 주가는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의 기간 조정이죠. 근데 실적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요게 뭐 36,000원, 36,000원 이하, 35,000원 이하에서는 장기 투자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서 좀 모아가세요. 모아가시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주봉상에서 이게 이제 자, 일봉상에서 저항은 61선입니다. 61선. 근데 여기 61선이 한 4만 2천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8천원 정도 잡으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이에요. 자, 신규 사업 모멘텀입니다. 자,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코스닥이 660 찍고 730, 40까지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소외주고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은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자, 하이브는 이제 단기 스윙으로 하셔야 돼요. 단기 스윙입니다. 자, 관심 가격은 14만 원 정도 됩니다. 14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7천 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큰 매수 요인은 뭘까요? 네. 자, 일단은 하이브에 대한 회사를 좀 보고요. 기업 내용을 보고 왜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레이블 영역, 솔루션,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BTS죠. BTS. 네. 자, 매출에는 뭐 앨범, 공연, 광고, 출연료, BTS, 세븐틴, 이현, 지코 뭐 이 외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뭐가 있죠?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자, 한안령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이 수혜받죠. 자, 미디어, 그죠? 콘텐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죠. 엔터주들. 네, 엔터주들도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하이브가 이제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이제 BTS. 네. BTS가 완전체 부재로 인해서 마진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게 악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다 올라갔을 적에 하이브는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 BTS 부재에 대한 완전체 부재죠. 부재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제 향후에 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6개 그룹을 일단은 데뷔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UMG 합작으로 해서 미국 현지의 걸그룹 네, 요 런칭을 합니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여기는 좀 없는데 이제 게임 사업하죠. 게임 사업. 우리가 2022년 11월 17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 열렸죠. 네, 지스타가 열렸는데 이제 하이브가 내년에 이제 게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엔터 플러스 게임주가 돼요. 네. 그래서 게임 사업까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BTS의 완전체 부재에 대한 마진 감소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요. 4,455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6%.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6억 정도 되면서 7.6%가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게임 산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별이디어2. 요거를 이제 11월 17일 날 백스코에서 발표했고요. 퍼블리싱 게임에 대한 사업을 가속화한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이브의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자, 2019년에 5,8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7,900억, 2021년도에 1조 2천억이죠. 자, 여기 보시면 3분기까지는 벌써 네, 작년 매출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영업이익은 1,000억대에서 1,400억, 1,900억, 지금 벌써 3분기까지는 1,6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8%가 증가가 되고 있다. 보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빠졌죠. 18만 원에서 10만 7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하는데 상승 탄력이 크지 않죠. BTS 때문에, BTS 악재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도 안정화됐고 상승 탄력이 크지 않고 악재 선반영됐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일단은 요 121선 있죠. 여기까지는 걸리긴 할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121선이고요. 조금 더 보실 분들은 16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주식 하나는 중장기 주식이고요. 하나는 단기 수익 주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낙폭과대주 전문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